총선을 앞두고 이번 설 민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조금씩 저희가 이제 선거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네. 아마 뭐 뉴스로 대부분 이제 보시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당 창당 계획을 얘기를 했다. 뭐 이것도 언론들이 언론 용어로는 미다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목을 딸 때 어떤 데는 이게 약간 자기네들이 했던 소망을 좀 담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뭐 어쩔 수 없이 신당 창당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문 대통령은 웬만하면 좀 민주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 제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일보 좀 다르게 다네요. 조국 장관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머리를 숙인 저 사진은 그가 4년 전에 사실상 그 최강욱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죠. 그리고 최강욱이 이제 그 윤석열 쪽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를 이제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는 좀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조국 장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건 민주당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예,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년 전에 최강욱 전 의원한테 했던 비슷한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신당과 합당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고 정당 형태를 갖춘 진보개혁 세력이 연합의 대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연합 대상으로는 이제 녹색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하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합친 새진보 연합 네. 여기를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신당과 그 다음에 우리 송영길 대표가 추천하고 있는 송영길 신당, 정치검찰 해체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뭐 당장은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조국 신당하고 송영길 신당하고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조국 신당이나 그 송영길 신당 둘 다 그 정치검찰의 좀 피해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국 신당도 그렇고 이제 정치검찰 송영길 대표당도 그렇고 서로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좀 영향력 하에 있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의 이제 정치검찰 해체되면 아무래도 좀 이재명 대표 쪽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반윤 연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범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저는 조국 신당, 그다음에 송영길 신당, 정치검찰 해체당 전부 다 비례대표 연합 함께 해야 된다. 네. 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제 들리는 얘기로 보니까 조국 신당의 경우는 이 비례대표 연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신당 쪽에서. 조국 신당 쪽에서. 쪽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송영길 신당, 그 정치검찰 해체당은 비례대표 연합에 아무래도 뭐 거기도 공식적으로는 거기에 함께 하는 분들의 뜻에 따른다라고 네. 하긴 하지만은 거기는 비례대표 연합에 아무래도 참여할 것. 그렇군요. 거기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막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하루 전날에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그때 안 됐죠. 그때. 결국에는. 근데도 이제 또 당선이 되고 이런 그 극적인 일들이 막 선거 직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에서 또 정치인들 사이에 약간씩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여기 이제 중앙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부족한 걸 채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연합뉴스하고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네요. 4년 전에 이제 최강욱 의원한테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안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한테는 민주당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저는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가 저런 걸 이제 저렇게 보고 있다고. 일단은 중앙일보 볼 수가 입장에서는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친명과 친문 끊임없이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이제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작동은 됐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워딩을 썼다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현재 문 대통령이 민주당 또는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되는 공천 거기서 요즘 특히나 이제 그 윤석열 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그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자진해서 이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문 대통령이 좀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이런 또 내부에서 또 다른 이제 임종석, 노영민 뭐 네. 이런 또 퇴진설에 대해서 또 의식해서인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걸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연휴 네. 때 진명과 비명에 대한 얘기. 네. 그러니까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이 이제 저희가 당초는 그냥 단순히 무난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수박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민주주의 4.0에서 이 강의도 했었죠. 강의도 하고 네네. 그랬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좀 수박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공천 공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이라기보다는 누군가는 했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임종석 또 노영민 또 비서실장이 사실은 지금 다시 공천 신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서 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좀 친명계와 친문계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죄악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통합을 일단 강조를 한 건데요. 일단 뭐 임종석이나 아니면 노영민이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출마를 강행할 것 같아요. 뭐 출마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사전에 컷오프 시킬 수도 없고 결국은 두 사람은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당원들 그 시민들의 민심이 어떤지를 좀 명확히 확인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저 통합을 강조했다고 해서 두 사람을 그대로 이 출마를 하는 부분들을 뭐 다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거 이재명 대표를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네. 제목으로 칼럼이 나왔어요. 양건모 알고 계신 분이죠? 저분이 이제 그 경향신문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편집인을 했던 그러니까 편집국장 위에 이제 편집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편집인을 지내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저렇게 칼럼니스트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다시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경향신문이 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분노를 샀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안 하시고 똑같은 잘못을 지금 다시 또 총선을 앞두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목은 이제 이기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당신 지금 잘 못하고 있어 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뜻으로 보여요. 지는 뭐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잘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위성정당으로 이제 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비례대표 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들을 그냥 위성정당으로 그냥 폄하를 하고 있고요. 왜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연합을 구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에 대한 이해나 양해가 전혀 없어요. 모든 책임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우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뭘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어요. 그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를 들면 병립형으로 가면 소수 정당에 대한 이 비례 의석에 대한 배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수 정당에 대한 의석 배분을 해야 되는데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현행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국힘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텐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성정당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멋있게 지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건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없이 현행 연동형으로 선거제를 치르되 만약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연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꼼수를 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모든 책임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대표가 장고 끝에 병이평 회기를 포기하고 위성정당 있는 연동형을 채택한 건 선거공학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다. 말 자체는 최고의 선택이라면서 비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연합을 그냥 위성 정당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석 손해도 거의 보지 않고 연합 정치에 진지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욕을 덜 먹는 길이다라고 바로 자기가 비꼬았다는 사실을 네. 털어놓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가 다만 거기에 대의나 가치를 부여하는 건 도단에 가깝다. 이렇게 그냥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여기 국힘이 지금 현재 위성정당 만들어서 지금 선언하고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선언한 상황에서 경향신문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조중동하고 마찬가지로 진보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경향신문마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비례대표 연합을 그냥 똑같은 위성정당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 진보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게 엘리트 정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연합이 위성정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그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죠. 그거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비례대표, 이 선거연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하고 동일선상에 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혼자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진보 정당 그리고 개혁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들까지 반윤 연대를 위해서 윤석열에 대한 확고한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범야권 시민사회 세력들을 다 묶어서 단단한 선거 연합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힘을 실어주고 시민사회에다 이렇게 힘을 실어놓는 그런 칼럼이 지금 필요한 시기에 어차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당은 위성정당이야. 국힘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하고 다를 게 없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냐. 거의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칼럼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안타까워요. 정치 혐오를 부르고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이 경향신문까지 이런 식으로 그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칼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취재 의미 있는 흐름들을 지금 계속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진보 민주를 지향하는 정당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들이 하나가 돼서 비례대표를 만드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제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게 정당들 간의 밀실 야합은 감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의 비례대표 연합. 근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일정상으로 보게 되면 그 3월 21일 날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3월 둘째 주부터 후보를 심사를 해서 3월 둘째 주 그다음에 셋째 주 정도까지 첫째 주에 1차 오디션 그다음에 둘째 주에 2차 오디션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3월 초까지 비례대표 후보들을 확정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확정하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오디션을 통한 그 후보 선출이 되겠어 이렇게 뭐 비관론을 펴기보다는 한번 새로운 실험인데 한번 해보자라고 힘을 모으는 쪽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경향신문 정도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목소리들을 내줘야 되는 건데 아쉽죠. 참 정치 혐오만 좀 부추기는 그런 칼럼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저분이 평생을 거의 한 20년 이상을 정치부 기자로만 있었던 분인데 정치부 기자 출신.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윤석열이 출마를 했을 때 경향신문 3개면을 하려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를.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너무 쏠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까칠한 질문을 할 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 20개 정도 질문을 줬는데 제가 한 질문은 하나도 그때 반영이 안 되고 거의 그냥 윤석열을 그냥 띄워주는 그런 이 기사를 내보냈었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MBC에서 이제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제가 경향신문을 통해서 한번 7시간 녹취록 전면을 좀 할애해서 한번 좀 쓰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채택 안 하고 끝내 저를 해고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야, 이런 분이 이름 여기 기억합시다 우리. 여기도 칼럼에 보니까 네. 지난 대선 패배의 90%는 후보인 이재명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유,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우기 전에 본인들이 예,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 때 어떤 일들을 했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지부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에 일단 양건모라는 네. 이름이 딱 나오면 일단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네. 칼럼을 다시 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